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맞이해 나라는 어려워도 여러분은 어렵지 않도록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 2026년 사업 전망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좀 알려드리고 시작해야겠는데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인데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 현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감이 안 되신다고요? 당연하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대한민국 고령화는 2050년 지금의 2배로 늘어나 진정 노령 인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때가 도래하며, 그런 현상은 2070년까지 핵전쟁이나 다 죽지 않는 이상 변함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년 계속되어 온 0.7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이 가능한 인구는 바닥을 치고 노년 부양비 역시 세계 탑급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려 15년 연속 OECD 전체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항상 1등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도 OECD 평균 2배가 넘고 무려 14년 넘게 말입니다. 말만 선진국이지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자, 그러나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누군간 말하죠.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잠시 뒤로 하면 산업시장의 어떤 부분에선 매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령친화 산업이죠. 모든 고령친화 산업 관련 분야가 매년 높은 추세로 상승하고 있고요.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같은 고령친화 요양 서비스 산업과 금융 서비스 산업은 수십조 원대의 압도적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사업 중 가장 현금 보유량이 많은 생명보험회사, 제약회사, 금융권이 서로 앞다퉈 요양시설을 창업하고 직접 운영하며 뛰어들기 시작했으며, 이젠 업계에서 요양원 또는 주간보호센터를 안 하면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앞서 일본의 경우 썸포케어라는 생명보험회사가 업계 하위에서 요양시설 운영으로 나선 후 불과 2, 3년 만에 일본 전체 업계 2위로 솟아올라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엔 프리미엄 요양시설을 표방하며 KB생명이 금싸라기 땅과 지역만을 골라 초대형 요양시설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2025년에는 드디어 삼성마저도 요양시설 사업에 뛰어들 것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바람이 아니라 정해진 기로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한 강의를 하냐고요? 2026년 요양원 전망이요? 데이케어 센터 전망이요? 사실 지금까지 말한 사실들만 봐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런 대기업들이 바보겠습니까? 돈이 되고 전망이 좋으니까 수백억을 쏟아부으며 들어오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자본주의 시장은 수요와 자본, 그리고 공급, 이 세 가지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요양시설 사업에서 수요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노인입니다. 자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으로서 80%가 지원되므로 끊길 일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공급은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 차리면 될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첨단 IoT, AI 등도 대부분 사람을 케어하는 것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으며, 돌봄 시장 역시 첨단 산업과 함께하는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6년에는 무려 700억이 넘는 10배 예산이 뻥튀기 된 돌봄 정책 제도가 또 시행되죠. 자, 그럼 이제 좀 장밋빛 계획 말고 우울한 얘기도 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진짜 바닥입니다. 요양시설 창업을 위해 건물을 짓거나 사는 등의 기존의 시드머니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대출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막상 차리고 나면 병들고 정신까지 온전하지 않은 치매 노인들을 매일 상대한다는 것이 웬만한 멘탈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고요. 간혹 개념을 상실한 보호자 상대, 폭력적이고 위험한 어르신 케어, 정신줄 놓은 직원 스트레스 등 수십 명의 사람을 어우르고 취약계층을 보살핀다는 것은 웬만한 각오와 노력으론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수익은 확실히 좋은 편이죠. 우리나라 연봉 1억이 받는 실수령액은 약 6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다 건보료 등등을 더하고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까지 더하면 수입의 50% 가까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세금에서 자유롭고 투자 대비 순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억에서 수십억을 투자하고 온갖 규제와 정책을 지키며 3D 업종에 해당하는 일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데,
수익이 크지 않다면 아무도 하지 않고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더 이상 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양원이 해보고 싶으세요? 주간보호센터나 데이케어 센터를 차려보고 싶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시고 돈 많은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매년 늘어나는 요양시설들 간판을 좀 보십시오. 항상 망설이고 간만 보다 끝나지 말고 시작하세요. 11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는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다만 혼자 하긴 너무 어렵고 다양한 법과 지자체의 허가 심의를 득해야만 차릴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꼭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 자랑과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전망이 어떤지는 10년 넘게 하고 있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사회의 변화가 증명하니 바른 소리고 창업 컨설팅 역시 10년간 40곳이 넘게 진행해드리며 다양한 정부 수상까지 했다면 이런 말할 자격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제 채널이 수익을 위한 유튜브가 아니기에 시간이 남아돌아 이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궁금하고 해볼 마음이 있으신 분은 국내 최고로 잡아는 효벤트 대표 저에게 연락하시어 물어보시고 제 채널 뷰티풀 실버에 오셔서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담긴 영상들을 보고 가세요. 또 저희 효벤트 홈페이지에 오셔서 시공 사례 등도 보시고 언제든 궁금한 걸 물어보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이게 40대가 저물기 전 저의 좌우명입니다. 감사합니다.